1971년 11월 24일 추수감사절 전날 미국 서부 포틀랜드 공항. 한 남자가 평범한 비행기에 올라탔습니다. 검은 정장의 트렌치 코트, 짙은 색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름을 댄 쿠퍼라고 적었습니다. 그날 저녁 8시 13분, 그는 만 피트 상공의 어둠 속으로 뛰어내렸습니다. 55년이 지난 지금도 아무도 그가 누구였는지 모릅니다. 1970년대 초의 비행기 탑승은 지금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공항에 금속 탐지기가 없었고 가방 검색도 형식적이었습니다. 표는 현금으로, 가짜 이름으로도 살 수 있었습니다. 누구든 코트 안에 무엇을 숨기고 그대로 비행기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그 시대, 누군가 그 허점을 노렸습니다. 추수감사절 전날 오후 2시 50분. 포틀랜드를 떠나 시애틀로 향하는 노스웨스트 오리엔트 305편. 보잉 727 기종. 비행시간은 고작 30분이었습니다. 비행기에는 승객 35명과 승무원 6명, 그리고 한 남자가 더 있었습니다. 좌석 18C에 앉아있던 40대 중반의 백인 남성, 댄 쿠퍼라는 이름을 가진 그 남자였습니다. 이륙 직후, 그는 객실 승무원 플로런스 셰프너에게 작게 접은 쪽지 하나를 건넸습니다. 외로운 출장객의 작업 멘트라 생각한 그녀는 쪽지를 핸드백에 넣고 무시하려 했습니다. 그러자 댄 쿠퍼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쪽지를 읽어보십시오. 저는 폭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녀가 그제야 펼친 쪽지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가방에 폭탄이 들어있다. 내 옆자리에 앉아라. 플로런스 셰프너가 옆자리에 앉자 댄 쿠퍼는 천천히 가방을 열어 안에 든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빨갛고 노란 선이 얽힌 다이너마이트처럼 보이는 장치가 그 안에 들어있었습니다. 그의 요구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20짜리 지폐로 모두 20만 달러였습니다. 둘째는 메인과 예비를 합친 낙하산 4개였습니다. 모든 것이 시애틀 공항에 준비되어 있어야 했습니다. 만약 거절하면 폭탄을 터뜨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는 화내지도 협박하듯 굴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중하고 차분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사무적인 거래 같았습니다. 오후 5시 46분, 비행기는 시애틀 공항에 착륙했습니다. 댄 쿠퍼는 활주로 위에서 2시간을 더 기다렸습니다. FBI는 그의 요구대로 약 8.6kg 무게의 $20 지폐 다발 만장과 낙하산 4개를 준비했습니다. 모든 지폐의 일련 번호는 마이크로필름에 기록되었습니다. 댄 쿠퍼는 그것을 하나하나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확인이 끝나자 그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비행기 안에 승객 35명과 승무원 2명을 풀어주었습니다. 모두 37명이 안전하게 내렸습니다. 비행기에 남은 사람은 5명뿐이었습니다. 조종사 3명, 승무원 1명, 그리고 댄 쿠퍼였습니다. 그는 다음 행선지를 멕시코시티라고 말했습니다. 저녁 7시 40분, 비행기는 다시 이륙했습니다. 댄 쿠퍼의 지시는 구체적이었습니다. 비행기는 최저 속도로 날아야 했고, 랜딩 기어는 내려둔 채여야 했습니다. 플랩은 15도, 고도는 만 피트, 약 3km로 유지해야 했습니다. 그가 원한 건 비행기 후방의 계단을 공중에서 열 수 있는 조건이었습니다. 그것이 그의 탈출 통로였습니다. 이륙 직후 그는 마지막 남은 승무원 티나 머클로우를 조종실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비행기 후방의 계단을 천천히 열었습니다. 그날 밤은 폭우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 만 피트 상공에서 부는 바람의 속도는 시속 277km였습니다. 저녁 8시 13분, 비행기의 꼬리가 살짝 들렸습니다. 그가 뛰어내린 순간이었습니다. 그가 가져간 것은 $20만 달러와 낙하산 하나뿐이었습니다. 비행기가 네바다 주 리노 공항에 착륙한 것은 밤 11시 2분이었습니다. 후방의 계단은 여전히 열려 있었습니다. 조종사 3명과 승무원 1명이 후방으로 갔을 때 그 자리에 댄 쿠퍼는 없었습니다. 그가 남긴 것은
검은 넥타이 하나와 담배꽁초 8개, 그리고 사용하지 않은 낙하산 2개뿐이었습니다. 그는 완벽하게 사라졌습니다. 다음 날, FBI는 거대한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작전명은 노르잭, 노스웨스트 하이제킹의 줄임말이었습니다. 수색은 워싱턴주 남서부 일대, 그가 점프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광활한 숲에 집중되었습니다. 수백 명의 요원과 군인이 헬리콥터와 잠수부까지 동원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시신도, 낙하산의 흔적도, 그 어떤 것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45년에 걸친 수사 동안 FBI가 들여다본 용의자는 1000명이 넘었습니다. 가장 유력했던 용의자는 리처드 맥코이라는 남자였습니다. 사건 다음에 거의 똑같은 방식의 모방 납치를 벌이다 체포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상착의는 댄 쿠퍼와 달랐습니다. 그 밖에도 노스웨스트 항공의 전 직원 케네스 크리스티안센, 베트남전 낙하산 부대 출신 등 후보는 끝없이 늘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 증거는 끝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980년 2월 10일, 사건 후 9년이 흐른 어느 날이었습니다. 워싱턴주 밴쿠버 외곽의 컬럼비아강 강변, 티나바라고 불리는 모래밭에서 한 가족이 캠프파이어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8살 소년 브라이언 잉그램이 모래를 파다가 썩어가는 돈다발 3묶음을 발견했습니다. 모두 $5,800였습니다. FBI는 1년 번호를 대조했고 그 돈이 바로 댄 쿠퍼가 가져간 $20만 달러의 일부임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19만 4,200는 지금까지도 행방불명입니다. 2016년 7월 8일이었습니다. 사건 발생 45년 만에 FBI는 공식 수사 종료를 발표했습니다. 누적된 자료는 66건의 파일로 묶였습니다. 한 FBI 요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경험 많은 낙하산 점프자라도 그날 밤의 폭우와 어둠, 시속 277km의 바람 속을 뚫고 살아남기는 불가능했을 것이다. 그러나 또 다른 전문가는 충분히 가능했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남긴 것은 미스터리만이 아니었습니다. 사건 직후 미국의 모든 공항에 금속 탐지기가 설치되었습니다. 가방 검색이 의무화되었고 현금으로 표를 사는 승객은 별도 심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보잉사는 727 기종의 후방 계단에 비행 중에는 절대 열리지 않는 잠금 장치를 달았습니다. 그 장치의 이름은 쿠퍼 베인입니다. 한 남자의 점프가 전 세계 항공 보안의 시대를 바꾸었습니다. 그날 저녁 8시 13분, 한 남자가 1000피트 상공에서 폭우와 어둠 속으로 뛰어내렸습니다. 그가 살아남았는지, 어디로 갔는지, 진짜 이름이 무엇이었는지 55년이 지난 지금도 아무도 모릅니다. 그는 미국 상업항공 역사상 유일한 미해결 공중 납치범으로 남았습니다. 어쩌면 그는 그날 밤 워싱턴의 깊은 숲속에서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새로운 이름으로 어디선가 평범한 노인이 되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가 누구였든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그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